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토지 중개를 하는 토사부입니다. 오늘도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했고요. 저는 이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토요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중개 계약을 한 건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안정된 상황이지만 돌이켜보면 한 만 4년 전 그때로 보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중개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자격증을 딸 때는 이제 아이들이 큰 아이가 6살, 작은 아이가 3살, 그때부터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8살이 되던 해에 이제 개업을 시작했죠. 얼른 이제 청소를 별로 안 했죠. 그때 아이들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 그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1시 반 정도부터 이제 교습소에 수업을 시작했어요. 2시부터 한 7시까지 거의 이 정도 교습소를 오픈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었고, 오전에 2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열심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막연히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하루에 2시간 하면 뭐가 되겠냐 하겠지만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루에 2시간씩 거의 주중 주말 상관없이 이제 거의 365일을 매일 2시간씩 하면 그게 꽤 많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차로 했을 때는 뭐 떨어졌죠. 떨어졌고 이제 한 번에 1차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에 2차를 준비해서 이제 자격증을 60점이 조금 넘는 이제 간신히 턱걸이로 수준으로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제가 이 자격증을 이렇게 빨리 쓰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요. 집안에 재정적인 이제 문제가 닥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망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교습소를 하면서도 사실은 일주일에 5번 일하면서 하루에 5시간 일하면서 순수익 300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나는 이 정도 일을 한다는 거를 나름 이렇게 세팅한 거를 나름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볼륨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수 있는 게 무엇은 일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 자격증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저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할 때 돈이 없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새로이 일을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아주 저렴한 외곽지에 있는 셔터가 내려져 있는 그 상가의 문을 열고 상가의 주인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을 개업하기 전에 이제 소속 중개사로 다른 이제 사무소에서 일을 배우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업을 바로 했습니다. 중개업은 더 많은 공부와 그리고 시행착오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업 비용은 사실 보증금 1,000만 원에 나머지는 상가비 작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고 거의 인테리어는 뭐 셀프 페인팅 이제 바닥만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가 닥친 다음에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네 탓이냐 내 탓이냐를 따질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시장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었죠. 워낙 아파트를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를 중개하는 시장에서는 대개 이제 뭐 지구 단위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1층에 상가를 개업하고 이제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업을 하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약간 단합회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자본이 없으면 이제 회비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이 폐업을 하거나 망하면 내가 그 자리에 지참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창업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중개사무소에만 그런 땡땡회가 존재하고 이제 외곽지 약간 이제 구시가지로 가면 그런 회나 조직이 별로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제 상가를 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공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토지를 하는 분, 뭐 창고를 하는 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분들은
그 거래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대신 이제 창업을 할 때 비용은 적게 들지만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건도 희소할 뿐더러 그 물건을 해결하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한 두세 건? 뭐 이 정도가 정부이니까요.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상가의 유지비를 유지할 수 있는 임대차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가도 사실 외곽지에 있었기 때문에 땅을 헌팅하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입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냐를 고민하다가 밤마다 이제 온라인을 뒤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블로그라는 걸 한번 써보고는 있었죠. 제 나름대로 그냥 독고다이로 쓰고 있었고, 아, 이거에도 로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블로그 글쓰기라는 걸 30일을 해봤죠. 그 다음부터 이걸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 항상 이게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글쓰기를 할 때도 잘 따라가지 못했고, 일이 바쁘면 이제 이게 굉장히 귀찮거나 아주 성가신 일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글 쓰는 것보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저한테는 우선이었으니까요. 이 글쓰기를 여차저차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키워드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키워드는 뭐가 먹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관심을 가지려면 나는 어떠한 글을 써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혼자서 100일 동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토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아주 쉽게 이제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다는 생각으로 쉬운 말로 나도 내 블로그도 남들의 일상 블로그처럼 부동산 블로그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야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쉬운 정보를 풀어서 나가는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중개를 하거나 이제 토지 시장에서 하는 용어들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 말을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 쉬운 말로 풀어주는 일들을 그런 정보를 풀어가는 글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고 계약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부동산은 사실 저 중개사가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더군다나 실거주의 목적인 아파트나 뭐 주택 이런 것들을 썰을 푸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한 목적의 썰을 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부동산이 사기치지 않을까? 내가 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제 돈이 있다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를 어떻게 보면 잘 만나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분야죠. 신뢰도를 얻는데 이제 블로그로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바로 계약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신뢰도를 1년, 뭐 6개월, 짧게는 6개월, 어떤 분이 이제 1년 6개월이 되면 이제 오는 분도 계시고 2년이 되어서 오는 분도 계시고요. 계속 지켜보다가 나와 타이밍이 맞을 것 같다. 이제 상담 한번 받아볼까? 이런 분들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상대방을 1년 반 동안 지켜보지 못했지만 상대방은 저를 1년 반 넘게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만나게 됩니다. 다음 얘기는 이어서 하겠습니다.